75조 성과급 찬성을 하는 견해와 반대를 하는 견해를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 일론 머스크 성과급이 동종업계의 250배로 너무 과하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올인하였죠. 인류 문명의 존속을 위한 화성 이주를 목표로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올인한 사람입니다. 테슬라에 2004년도에 750만 달러 그 모든 자본금 중에 일론 머스크가 650만 달러를 투자하였고요. 테슬라의 최대 주주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추가로 4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당시 그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산설이 아주 파다했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도 그렇고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플 그리고 구글에 인수를 요청을 하고 다녔고, 애플에는 거절당했고, 그리고 구글에는 인수가 승낙이 되었으나 나중에 테슬라가 다시 번복을 해서 인수는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1월에 기적적으로 나사에서 스페이스X에 16억 달러를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 자금으로 테슬라의 금융 문제도 해결을 하였습니다. 여러 IT 기업의 CEO와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같은 선상에서 보수를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없다면은 테슬라는 테슬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IT 기업, 구글이라든가 애플, 모든 다른 기업의 CEO는 그 CEO가 아니더라도 다른 CEO가 그 자리를 맡는다고 해도 그게 애플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구글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까?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정체성 자체가 바뀌진 않지만 테슬라는 곧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는 곧 테슬라입니다. 기존에 있던 주식도 매각을 해서 트위터 인수했지 않냐, 이런 또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등하게 스페이스X 투자 유치를 해서 이걸로 테슬라를 살렸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서로가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스페이스X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사리사욕 또는 소비가 목적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성과급을 본인이 대저택을 구매한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고급 개인용 비행기 항공기를 구매한다든가 이런 목적이라면은 그나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인류 문명의 존속을 위해서 화성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회사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이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회사로만 하기를 바라셔서 투자를 하시나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는 페이팔, 예전에는 그 전에는 엑스닷컴 등등 여러 IT 회사를 운영했었고, 지금은 뉴럴링크라든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이렇듯이 첨단 산업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개척해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그 법원에서 나왔던 근거가 보상위원회가 한통속이었다. 기존 투자 및 협력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 9주만을 소유한 사람이 내리는 판단은 공정할까요? 또 그 9주 소유자가 제기한 문제를 통해서 법원이 내린 결정은 공정한가요? 누가 결정을 해야 될까요? 법원의 결정과 단 9주를 소유한 사람의 결정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내린 의결사항을
뒤엎는 것은 과연 공정할까요? 그 법원에서 문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주주가 내린 의결에는 이사회가 미공개한 정보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무효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다지 공감을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의결을 거칩니다. 이번에는 그 미공개 정보에 문제가 없게 되겠죠. 또 네 번째 반대 의견 중에는 회사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실적을 요구했어야 된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니 회사 이사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이러한 얘기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실적을 요구해야 된다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은 부모가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아이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어떻게 실적을 올리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겠죠. 근데 아이가 너무 천재입니다. 이미 부모의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성적 잘 받아야 된다, 이러한 기능을 하라는 걸까요? 다음은 찬성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러한 모든 사안들은 애초에 주주 의결이 70에서 90%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가 되었던 사안들입니다. 시가총액이 590억 달러였고요. 이게 6,500억 달러가 됐습니다. 물론 현재는 5,900억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6,500억 달러 시총이 되려면은 200 정도, 200에서 210 정도 되어야 됩니다. 주가가 400일 때는 1조 2천억 달러가 넘었겠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파산설이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엄청난 조롱, 곧 망할 거다, 사기꾼이다, 이러한 여론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최소 2020에서 2021년도까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성과급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이러한 성과를 받기 위해서는 다 마이크로소프트고 뭐고 다 제치고 최소 7위 기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꿈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실현하기 전에는 허풍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현하고 나니까는 문제다. 또 찬성에는 머스크의 절대 통제권이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찬성의 논리에는 일론 머스크는 인류 미래에 공헌하는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테슬라 사업과 무관하다 보았습니다. 앞서 또 보셨지만 이 모든 사업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 효과도 스페이스X를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자금 경색도 스페이스X의 자금 유치가 된 걸로 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주들은 테슬라가 일반 전기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되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판단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법원이 할까요? 아니면은 9주 가진 투자자가 할까요? 아니면은 주총을 거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할까요?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내려진 의결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에 평균 단가가 20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1년도에는 400까지 가고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에 평균 단가가 250에서 300입니다. 2018년도에 평균 단가가 20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당시의 성과급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일론 머스크의 성과급의 기준은 말 그대로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이었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것이죠.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을 투자하면 10억이 되고 10억을 투자하면 100억이 됩니다. 10배가 오르면. 물론 20에 투자했는데 400이 되었으면 20배가 올랐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재산을 10배 또는 적게는 10배, 많게는 20배를 불려준 사람한테 그 10%를 주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는 문제가 되냐? 200에서 400으로 오르는 기간 동안에 들어온 사람들, 평균 단가가 200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득을 본 것도 없는데 또는 손해를 본 사람들인데 본인의 자산의 마이너스 10%를 떼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미래를 볼 땐 이렇게 됩니다. 18년대에 투자를 했어서 그렇게 많이 불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미 엄청나게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지요. 다시 한번 테슬라의 CEO에게 10%를 준다고 해도 본인들의 자산을 10배 내지는 20배를 불려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요. 단순히 이렇게 그 자신의 자산의 득실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반대표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머스크가 통제권을 잃게 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결정이 과연 본인들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